유럽의 중심부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현대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잘 발달된 도로와 멋진 건축물을 자랑하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유명한 도시 빈 비엔나를 통해 알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바로 오스트리아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해안선이 없는 내륙국입니다. 북쪽으로는 체코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있습니다. 쉥겐 조약 쉥겐 어그리먼트 덕분에 이 지역 내에서는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독일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거주자들이 주말 여행을 위해 이웃나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은 다른 많은 수도들처럼 중요한 강에 의해 우아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도시의 주요 활동과 번화한 생활은 주로 강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서쪽 지역에는 주요 국제공항과 수많은 유명 관광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 빈의 매력의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웅장한 궁전부터 활기 넘치는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도시의 풍부한 유산과 현대적인 활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빈의 인구는 등록된 거주자와 미등록 거주자를 포함하여 약 200만 명으로 수도치고는 상당히 관리하기 용이한 수준입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900만 명의 거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 나라는 약 8만 4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라츠, 이라스, 베티와 잘츠부르크, 살츠부르크와 같은 다른 잘 알려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는 몇 개에 불과하지만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62%를 알프스 산맥이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는 도시 개발을 위한 충분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구팬이라면 슈투름 그라츠, 스툼 그라스, 라피트, 빈 라피트 위엔,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위엔, 그리고 탑 잘츠부르크 살츠부르크와 같은 팀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팀들은 각 도시를 대표합니다. 빈에 대해 말하자면 2024년 여러 리서치 기관들이 빈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위를 차지하지 못할 때에도 빈은 매년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 5이 랭크됩니다. 실제로 2018년에도 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빈은 종종 이 타이틀을 놓고 쥐리히, 즈리치와 경쟁합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인들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이주하는 사람들 모두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취리히와 오스트리아의 빈 모두 이 점에서 유럽을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빈의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오스트리아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은 996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여겨지며 동쪽 나라를 의미하는 독일어 오스타리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영어로 오스트리아를 뜻하는 에릭라고 불렀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은 본래 국명의 라틴어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기에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 다이너스티가 등장하여 오스트리아의 명성과 인기를 가져왔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부상하여 15세기의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또 다른 대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과 수십 년간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합스부르크 통치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계 역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면서 정치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전 제국 국가들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과거로부터의 심오한 변화를 반영하여 공화국과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는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가장 부유한 나라 탑 P20에 랭크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4년 오스트리아는 약 69,500달러의 연간 1인당 소득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 목록에서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생산과 브랜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레드불, 스파, 슈퍼마켓, 그리고 스와로브스키 보석과 같은 유명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특히 빈을 방문한다면 슈퍼마켓이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완전히 휴무라는 점을 유념하세요. 따라서 짧은 주말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식료품 구매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용어는 독일어입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바이에른 독일어, 바바리안 저먼어도 사용합니다. 슬로베니아어와 헝가리어가 널리 사용되며 인구의 약 2%가 튀르키예인이고 또 다른 2%는 세르비아인 및 보스니아인입니다. 이 소수민족 공동체들은 일반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구의 82%가 오스트리아인이며 독일어를 채택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도시의 표지판 대부분이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어 언어의 광범위한 사용을 반영합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항상 교회와 기독교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인들은 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나라 인구의 55%가 기독교 및 가톨릭으로 자신을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5%는 개신교로 간주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은 무종교이며 무슬림은 약 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유대인 및 기타 종교의 신봉자들입니다. 특히 무신론자 및 비신앙인은 인구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쪽 이웃 나라인 체코 공화국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특히 18세에서 50세 사이 연령층의 상당수의 비신앙인이 있습니다. 수도인 빈은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인 국가 정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초점을 옮기면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도시의 깨끗한 거리를 주행하며 보행자들은 평화롭게 이 지역을 지나다닙니다. 빈에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찾기가 드뭅니다.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지정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리병은 녹색 뚜껑이 있는 통에, 종이와 플라스틱 폐기물은 노란색 뚜껑이 있는 통에 버려집니다. 빈은 수많은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들을 특징으로 하며 각 건물은 역사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가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의 대부분은 깨끗한 흰색과 다양한 우아한 색조로 세심하게 지어져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반영합니다. 이 수백 년 된 건물들은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고 웅장하게 서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도 그 웅장함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빈의 매혹적인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 곳곳에서 사진 찍기 좋은 건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 건물은 도시의 풍부한 건축 유산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링슈트라세 링스트리트의 번화한 도심에는 오스트리아 의회 건물 Austrian Parliament Building이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웅장한 건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회 건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인상적인 건물은 유명한 덴마크 건축가에 의해 1873년부터 1813년까지 10년에 걸쳐 세심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복원력이 강한 오스트리아인들은 원래의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부지런히 복원하여 1956년에 자랑스럽게 일반에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원한다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웅장한 건축물인 온빈 시청, 비엔나 시티 홀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물과 건축물 위에는 항상 오스트리아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국기는 빨간색과 흰색의 가로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 기원이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국기라고 말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깃발은 포위 공격 중 오스트리아 공작의 코트를 덮은 피의 붉은색을 나타내며 흰색 부분은 가운데에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상징합니다. 빈의 링 지역에서 건축물을 감상하다가 피곤해지면 도시 곳곳에 설치된 축제 구역 중 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며 음료나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갑자기 마차와 불꽃놀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차 타기는 빈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마차 운전사들은 도시의 가장 관광적인 장소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말을 타고 도시를 관광시켜 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태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구두 설명도 제공합니다.
이 전통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체코 공화국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앙 유럽 도시에서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오스트리아의 향수를 더하고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마차 운전사는 남성이지만 도로에서 여성 운전사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전통의 짐을 지는 것은 말입니다. 빈의 도로는 의도된 목적을 위해 매우 기능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요 거리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분리된 경로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차선을 걷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주민들은 도시의 청결함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자전거 차선 옆에서 주황색과 회색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빈은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을 자랑하며 도시 전역의 주요 위치에 경찰 순찰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순찰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간섭하지 않아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빈은 편의를 위해 공공장소에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편의 시설 중 하나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체중 측정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체중을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또 다른 필수 서비스는 무료 식수대입니다. 이 식수대는 태양 에너지로 기발하게 냉각됩니다. 이 식수대에서 병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채울 수 있으며 마치 상점에서 물을 구매하는 것처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의 맛은 종종 상점에서 판매되는 생수보다 우수하여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빈이 유로를 사용하고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수를 사는 대신 이 무료 냉수대를 이용하면 상당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튀르키예인이나 남아시아인이 운영하는 키오스크에서 물을 사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0.5리터 병을 약 1.50유로에 판매하는데 이는 금방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탐험할 때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무료 냉수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빈은 아랍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인 공공물분사 냉각 지점을 제공합니다. 아라비아에 비해 빈의 기후가 온화함에도 불구하고 이 냉각 지점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열된 느낌이 들면 이 물 분사 아래 서서 더위를 식힐 수 있어 더운 여름날에 훌륭한 서비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목적지 중 하나는 할슈타트 헐스타트입니다. 이 유네스코 유산마을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광청은 심지어 하이난 성에 이 마을에 실물 크기 복제품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할슈타트는 특히 한국 드라마 봄의 왈츠에 등장한 후 동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왜 그런 역할에 선정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할슈타트는 잘츠카머구트 살츠카멜굿 지역의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소금 채굴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방문 시에는 주변 산과 역사적인 소금 채굴 장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잘츠카머구트 알프스 풍경에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파노라마 전망대로 연결됩니다. 할슈타트가 부인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그림 같지만 방문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어 특히 성수기에는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수의 증가는 또한 지역 인프라와 환경에 부담을 주어 이 지역 관광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할슈타트의 아름다움과 매력 때문에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